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또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경철, 이지영의 코인 랩소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있었어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바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어제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켓캡이 1% 하락을 했고 트럼프가 가상자산 서밋에도 참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혼란이 있으실 것 같고 XRP도 이제 소송 철회 소식이 제가 이따가도 이제 오늘 뉴스로 준비를 했는데 그 소송 철회 소식이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솔라나 코인도 하락을 했고 이제 도지코인 그리고 톤코인만 조금 그냥 보합권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트론 코인이 그래도 이제 강한 기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사실 이제 옵셜 트럼프는 너무 많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거의 10달러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시장 자체가 예전 패턴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예전 패턴들을 좀 많이 대입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패턴 자체가 좀 많이 깨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대응하는 게 확실히 난이도가 있어졌습니다. 근데 요거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 불장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예전의 패턴을 좀 맹신을 해서 시장을 좀 대응하지는 않아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온체인 지표 오늘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굿뉴스인데요. 대형 투자자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그룹이 이제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 상승하는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 인디케이터가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시각화한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고래 투자자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방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3월 13일 이후 바닥 수준이었던 대형 투자 그룹의 매수세가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규모 투자자 있죠. $100에서 10K 달러 그런 투자자분들은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적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매도 물량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큰 투자자들은 매수의 물량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그런 수급적인 동향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이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최근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과도 현재 맞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따가 그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 차트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ETF 플로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또 가격과의 영향력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XRP가 이제 하락한 이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리플 CEO가 이제 소송이 끝났고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그게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왜 리플 측의 공식 입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XRP의 소송치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회의처럼 일반적으로 SEC는요, 소송을 취하한 부분에 관해서 오피셜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기관들 자체가 우리가 소송을 취하했어라는 거를 굳이 오피셜하게 공개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아마 그 SEC 측에서의 발표는 없을 거고, 아무튼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이제 취하라는 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대방인 XRP 측을 통해서만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나아가서 SEC와 XRP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고, 또 SEC 담당 부서가 위원장인 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는 그것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아마도 이제 몇 주 내에 소송 취하에 관한 위원장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 최근 기조 보면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폴 애킨스가 3월 21일인가 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 때 아마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은 99.9% 그 청문회가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폴 애킨스가 SEC 의장에 이제 곧 앉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 회로들이 또 시장에 올 수 있는 그 가능성들도 염두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XRP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물론 이제 SEC가 아예 소송을 걸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XRP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항목으로 SEC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그 기관에게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벌금을 지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토레스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낸 건데, 요 판결을 이제 아무리 지금 이제 항소를 취한다고 해도 그 원래 났던 판결을 그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XRP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존 디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XRP의 이제 변호사. 근데 그분이 적어도 이제 그 예전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어도 지금 벌금에 관해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송하고 나서 벌금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 벌금이 좀 천문학적으로 줄어들까? 그러니까 확 줄어들까?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관심사로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뉴욕에서 열리는 블록엑스 디지털 자산 서밋 화상 연설을 통해서 거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열정과 에너지는 미국을 건설한 정신과 같다. 라면서 미국을 이제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슈퍼파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금융의 미래를 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미국을 확고한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전략 비축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국가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 암호화폐가 경제 성장의 폭발적인 그런 확장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들의 기부금들이 엄청났습니다. 선거 자금의 굉장히 많은 비율을 크립토 관련한 기업들과 인사들이 지불을 했고,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자들의 이제 돈을 안고 어찌 보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을 계속 해줘야 돼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말 그걸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바가 워낙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적의 단어이죠. 선반영되었다라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ETF 플로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5거래 연속으로 강한 자금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6억 9,500만 달러가 유입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게 그 가격이랑 또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유출 유입과 ETF 플로우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가격과의 커플링 관계들이 좀 있어서 가격과도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 쪽이 순유입을 했고 그다음에 비트와이즈랑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순유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유입 유출량을 딱 통계를 내보면은 순유입으로 좀 집계가 됐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이더리움이 계속 그 5거래일 연속 지금 플로우 유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반면에 이더리움 ETF가 10일 연속으로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21개 그 거래일 중에서 그냥 단 하루만 순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총 7억 5,200만 달러의 그 순유출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출을 기록한 블랙록의 ETHA는요 895만 달러가 빠져나왔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계속 단 하루 빼고 계속 유출, 5거래 연속 유출 그런 상황이라서 두 이제 자산의 그 수급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가격에 영향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거 지표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강세 지수가 2023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장 강세 여부를 가늠하는 불스코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세 점수 지수인데 이게 20으로 떨어졌고 이게 2023년 1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수가 이 60을 넘었을 때 상승세가 지속이 됐고 40 아래로 오래 머무를 경우에는 약세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지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두 개로 잡아요. 60이랑 40으로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우리가 지금 요렇게 요때부터로 할게요. 긴 약세장을 겪었을 때 요 지수가 2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0 언더도 있습니다. 거의 10 정도 되는 수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쭉 제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약세장 때랑 이 불스코어 인덱스는 약세장 때랑 이제 비슷한 동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표상으로는 그 주기영 대표가 얘기했던 크립토컨투의 그 약세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테더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채 글로벌 구매자 7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육성하는 것과 이제 테더가 미국의 국채를 정말 많이 사들이는 것과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그 미국 국채 보유량에 관해서 언급을 좀 자주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심지어 여러분 독일이라는 국가보다 굉장히 많은 미국 국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의 국가를 제치고 7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 내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곧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 상반기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한 8월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되게 된다면 뭐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자면 예치금이 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 이제 유동성 자산이 알트코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또 알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많은 US의 국채를 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 차원의 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이제 보유한 하나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달러 연동하는 그 과정에서 미 국채로 그러니까 보증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같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지? 네, 작업 증명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갑자기 자격증명 얘기 왜요? SEC가 그 작업 증명 관련해서 그거 저 못 봤는데요. 설명해 SEC 가 주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SEC가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기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예, 그래서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면은 네네네. 비트코인이 POW고 네네. 그 예전부터 비트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 네네. 때도. 그래서 그 기조가 확 변한 건 아니고 네네. 원래 그 기준은 예전에도 유효했었어서 네.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공식 입장 표명한 건 이제 또 처음이니까 네, 그게 그래서 의미가 있을 수 네, 있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의미는 있죠. 그래서 이게 SEC에 등록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네네. 그러니까 뭐 아예 이제 SEC의 관할 밖에서 이제 네네. POW 코인들을 안전하게 이제 네네. 상품으로서 취급을 받으면서 큰 문제 없이 거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제 기사로 놓쳤네요.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